뭘 팔아야 돈이 될까요? 팔로워가 많아야 수익화가 되지 않나요? 일단 계정부터 키우면 되겠죠? 인스타그램 수익화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어떤 주제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입니다. 팔로워 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사람들이 왜 내 계정을 찾아와야 하는가, 왜 나한테 돈을 내고 배우고 싶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이 답을 정하는 게 바로 주제 설정, 그리고 이게 곧 수익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많은데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 이유는 돈이 되는 주제를 잡지 않고 시작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쁜 사진만 올리면 팔로워가 늘겠지, 노력한 후기만 올리면 DM이 오겠지, 그냥 유명한 사람들 따라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많이 다르죠. 팔로워는 조금씩 느는데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어떤 걸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정보를 누가 접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컨텐츠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히 겉으로만 번지르르 좋아 보이는 주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돼요. 주제 잡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 잡기입니다. 돈이 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돈이 되는 컨텐츠를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분야인가, 시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시장성이 있는 인기 키워드를 말해보면 영어 회화, 자산관리, 재테크, 다이어트, 피부관리, 브랜딩, 창업, 자격증, 육아, 심리,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내가 선택한 분야를 시장성이 있는 것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나를 찾는 독서 습관 모임의 키워드는 나다움이에요. 이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나다움이라고 콘텐츠에 내보내면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틈도 없이 지나칠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다움을 찾아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실 건가요? 저라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키워드만 바꿔도 사람들의 집중력은 달라집니다. 그냥 나다움이 아니라 자기계발, 독서법, 자존감과 같은 인기 키워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려요. 책을 읽으면서 낮아진 자존감 높이는 방법 알려드려요. 이런 정보로 이야기를 하면 나다움을 찾아드려요 보다는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고객들이 돈을 쓸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 내 삶을 바꿔줄 만한 정보라고 판단이 되어야 지갑을 연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비슷한 계정 수백 개 중에 왜 나여야 할까? 수많은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나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암 투병하는 엄마를 위해 음식의 정보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만 요리하는 분이 있었는데 건강식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엄마의 암 투병을 옆에서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믿음이 갔었어요. 또 어떤 분은 120kg까지 살이 쪘다가 1년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짱이 된 분이 있었는데 1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장기 플랜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보여주는 계정이 있었어요. 80kg에서 70kg로 뺀 사람과 120kg에서 70kg로 뺀 사람의 경험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훨씬 차별성이 강하게 느껴지죠. 또 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만 하다가 상사에게 1년 넘게 괴롭힘 당하면서 생긴 공황장애 때문에 하루아침에 회사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100페이지씩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걸 SNS에 기록을 했는데 그 과정 기록이 계속 커지더니 인플루언서, 1인 사업가, 작가, 그리고 대표까지 책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고 책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걸로 책 계정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멘탈을 키우는 방법, 책 구절을 행동으로 옮겨 어떤 결과들이 나는지 3년 동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다는 게 차별점이에요. 그냥 책 읽고 후기만 남겨져 있는 계정보다는 제 계정에 왔을 때가 더 얻는 게 많겠죠. 이처럼 내가 했던 경험들, 나만의 관점, 내가 겪었던 위기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방식을 차별화하면 다른 계정들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제로 6개월 이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속성인데요. SNS 브랜딩,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키우면서
알게 된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중간에 포기하고 이전에 했던 익숙한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는 지속성이 없는 주제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만 바라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게 돈이 된대 라고 시작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속해 나가다가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오거나 지긋지긋한 마음에 한순간에 내려놓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만 벌지 말고 돈도 버는 삶을 살자고. 돈만 벌려고 돈만 보고 나아가다 보면 지칩니다. 동기부여도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혹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보의 주제를 파고들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있으면서도 그게 결국 돈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억지로 만드는 콘텐츠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평소에 말해왔던 거, 누가 물어보면 신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 그게 지속 가능한 주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와 컨텐츠 내용을 기획하는 것에 힌트를 드리자면 내가 해결한 문제는 뭐지?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 고민, 시행착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컨텐츠 글감 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투병 중인 엄마를 위한 건강한 식단, 고도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공황장애,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독서법 이런 것들과 같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경험들이 뭐였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정보들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록해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SNS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작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찮은 제 이야기를 누가 봐주긴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어려워할 분들을 위해서 과거 제 이야기로 추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하나, 회사 말고 다른 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SNS 수익화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인스타그램을 눈팅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어떤 식으로 상업용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야 하는지 시작하는 방법부터 저같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카피라이팅, 인사이트 이런 용어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계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주는 계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무조건 이렇게 따라만 하면 돈 벌어준다는 컨텐츠들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롱런할 수 있도록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을 알려주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그 중에 드로앤듀르님이 제가 찾던 분에 가까웠고 몇 번이고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저의 SNS 계정 키우기에 노력을 쏟았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뒤로는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고 저녁엔 잠이 오지 않은 채 극단적인 생각이 내내 드는 게 괴로웠어요.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정보는 네가 틀리지 않았다는 위로의 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행동법, 지금 당장 뭐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그런 것들의 정보가 필요했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 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서 이겨내던 중 왜 책과 산책이 심리학, 뇌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납득이 되는 정보들을 접한 것도 행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과거를 자세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는지 꺼내보는 거죠. SNS 수익화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거, SNS 용어들을 알려주는 거, SNS 초보 운영자가 알아야 할 것들, 공황장애,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 심리학, 뇌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법들, 이런 식이요. 여러분이 겪는 경험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가치가 높다는 걸 잘 모르실 텐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낸 경험은 누군가에겐 힌트와 방향성이 됩니다. 이 주제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내가 말하는 주제들로 내 팔로워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 결과에 방향성이 있어야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가 정해집니다. 수익 모델이야 앞에 방향성만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전자책 판매, 컨설팅, 강연,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종이책 출판, 오디오북, 상품 판매와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일단 앞에 이야기한 방향성부터 확실하게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수익 모델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주제로 무언가 만들 수 있다는 방향성만 있으면 돼요. 주제를 잡는다는 건 단순히 컨텐츠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왜 팔 것인가를 정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팔로워 수보다 중요한 건 왜 나를 팔로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에요. 그 답은 여러분이 정한 주제 안에 담겨야 합니다.
질문을 2개 드릴게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지금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계정을 봐야 하는 이유 3초 안에 설명할 수 있나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